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5장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모델에 관련돼 있어서 소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앞전 시간에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내용들이 잠깐 언급이 됐었어요. 그때 우리가 자세한 내용을 다루지는 않았지만 어떤 모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잠시 동안 봤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내용들을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을 사용하면 전략적인 이점이 뭘까?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적인 사례와 그 다음에 모델에 대한 분류 체계, 그 다음에 오픈소스를 활용한 10가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주요 모델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소스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 생각했었던 라이센스와 더불어서 계속 정책적인 내용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픈소스 라이센스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오픈소스 라이센스 사용 정책을 수립했다면 오픈소스 활용 대상이 되는 솔루션이라든가 아니면 서비스를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소스로 공개해서 구독 모델로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 아니면 상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기능이나 성능 강화와 비용 절감이 목적인지 아니면 오픈소스에 적용되어 있는 라이센서를 검토해야 하는 건지 라고 하는 이런 각각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검토해야 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략적인 이점이 우리가 어떠한 점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용자 기반과 커뮤니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그 다음에 시장의 위상과 경쟁의 관점에서 바라다보는 것, 그 다음에 수입 모델 및 재정의 관점에서 바라다봤을 때 어떠한 전략적 이점이 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용자 기반과 커뮤니티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떠한 전략점이 있을까를 들여다보면 사용자 기반 개발과 관련되어 있을 때 혹은 시장에 대한 정보라든가 아니면 어떤 혁신에 대한 전파, IT 기술에 대한 혁신들이 될 수가 있겠죠. 이거에 대한 전파라든가 생산성의 증가, 더불어서 고객 요구 사항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외부 개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새로운 스킬이나 프랙티스 스텝을 습득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비즈니스를 어떠한 이점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지만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더불어서 시장 이상과 경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제한된 시장으로서의 접근이라든가 명성이라든가 경쟁자를 공격한다라든가 아니면 비공개 표준에 대항한 개발을 선점한다라든가 아니면 약자를 포용하는 이런 정신이라든가 아니면 벤더에 따른 종속성을 탈피시키기 위한 관점이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비즈니스 전략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구분해내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더불어 수입 모델 및 재정에 대한 관점으로 봤을 때 새로운 서비스 창출이라든가 아니면 보안 서비스 요구 증가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개발 비용 절감과 아니면 낮아진 손익 분기점들 새로운 수익 모델을 도입하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비즈니스 전략적으로 봤을 때 얘네들은 이점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양과 같은 이런 이점을 뒷전으로 봤을 때 다양한 성공 사례들이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런 성공 사례와 관련돼 있어서 생각해야 될 내용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들여다보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비즈니스에 있어서 우리가 핵심 가치로 둔다라면 경쟁 기업들과의 관계가 아닌 고객들과의 관계에 있을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에 접근하려는 기업들의 핵심적인 이슈를 들여다보면 고객과 비즈니스의 가치가 일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통 대부분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TV 선전이나 이런 데를 가져보면 고객과 기업이 하나가 된다. 기업과 고객을 뒷점으로 봤을 때
기업 쪽에서는 제품이 되는 것이고, 고객은 사용에 관련돼 있어서 뭐 좋은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일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비즈니스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되지 않겠나라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맞아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을 우리가 성공한 사례다라고 보통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어떻게 분리해서 나눌 수가 있을까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분류 체계를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자, 이 모델 자체가 개발 모델이냐, 개발 모델이냐, 개발 모델이냐, 아니면 서비스 제공 모델이냐, 서비스 제공 모델이냐, 아니면 개발과 서비스가 혼합되어 있는 모델이냐, 아니면 하드웨어를 보조하는 모델이냐, 아니면 기타 보조할 수 있는 모델이냐 라고 구분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현재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OS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어떻게 들여다보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고 있는 거예요. 개발 모델을 봤을 때는 얘는 순수하게 OSS 개발 모델이냐, 아니면 OSS 독점적 제품 호환된 모델이냐라고 들여다볼 수 있는 거고요. 서비스 제공 모델로 봤을 때는 플랫폼 유통 모델이냐, 아니면 컨설팅, 아니면 SI 모델이냐, 아니면 기술 지원, 교육 훈련과 관련되어 있는 모델이냐 라고 구분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개발과 서비스가 혼합되어 있는 모델이다라고 얘기한다면 OSS 전문가 서비스 모델이냐, 아니면 OSS SaaS 모델이냐 라고 구분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분류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이렇게 5가지 구분으로 개발 모델이냐, 서비스 제공 모델이냐, 아니면 이게 혼합되어 있는 모델이냐, 아니면 하드웨어를 보조해 준 모델이냐, 아니면 기타 보조 모델이냐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각각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오픈소스를 활용한 10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세분화시켰는데, 이 카네기 멜론 대학의 토니 워서먼이라고 하는 교수가 정의되어 있는 10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들여다보겠다 이 얘기예요. 자, 종류는 얼마든지 이 비즈니스 모델은요, 다양하게 구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하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큰 테두리 안에서는 다음같이 개발 모델이냐, 서비스 모델이냐, 이 혼합되어 있는 모델이냐, 아니면 하드웨어 보조를 시켜줄 수 있는 모델이냐, 아니면 기타 보조 모델이냐라고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카네기 멜론 대학의 다음과 같은 토니 워서먼이 다음과 같은 10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봤던 기억나시죠? 구독 모델이냐, 상업 및 오픈 소스 제품이냐, 지원 및 교육 모델이냐, 아니면 컨설팅 모델이냐, 듀얼 라이센스 모델이냐, 호스팅 모델이냐, 광고 모델이냐, 강화되어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냐, 아니면 시스템 모델이냐, 후원 모델이냐, 패키지 모델이냐 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모든 것들이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로서 정의내리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어느 기업체에서 다양한 기업체가 모여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얘네들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책정돼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이러한 안을 이렇게 모델로서 구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 중에 여러분이 많이 봤었던 뭐 구글이라든가 NHN이라든가 얘네들. 그래서 우리가 구글과 NHN 같은 경우가 이 광고 모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익을 얻은 것만큼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오픈소스를 공개해서 다른 여러 개발자들이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있죠. 아주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도 더불어서 후원 모델에 관련돼 있어서 여기 IBM이라든가 구글이나 NH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후원 모델로서 많은 우리가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죠.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오픈 소스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텐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켜봤을 때 이 모델들을 어떻게 구분해서 보는 게 가장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서비스 지원 모델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통해서 여러분 오픈소스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지원 모델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소스 비즈니스 모델에서 가장 전형적인 서비스로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는 공개되어 있지만 시스템의 설치라든가 유지 보수, 통합, 기술, 교육 등의 옵션을 제공하거나 전문적인 출판, 지원 등을 통한 수익 창출이 조금 더 필요하게끔 지원되어 있어서 각각의 이런 서비스에 의해서 다양한 어떠한 모델로서 이게 저기 퍼져나가는 이러한 것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 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모델들을 들여다보면은 레드햇이나 이런 리눅스 같은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 지원 모델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여러분 보시면은 레드햇 관련되는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치를 하기 위해서 혹은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때요? 다양한 웹사이트를 본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출판물을 본다라든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수익을 많이 창출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프로젝트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레드햇의 유닉스 같은 리눅스 같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서비스 지원 모델 중에 한 요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으로 볼 수 있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컨설팅 모델이 되겠죠. 그래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공짜로 제공을 해주나 OSS와 관련되어 있는 의사결정이나 투자에 대한 전략적인 측면들을 고려한 독립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모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기회를 잘 타시는 분들은 서비스 쪽에서 제공하고 있는 오픈소스를 통해서 개발을 하면서 여기에 따라서 조금 더 부가를 창출할 수 있는 또 다른 이면이 있지 않나라고 해서 굉장히 다양한 컨설팅을 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컨설팅 모델들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도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수 있도록 컨설팅이나 혹은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블랙독 소프트웨어 같은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다양한 컨설팅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도와주는 가장 대표적인 업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모델들을 우리가 컨설팅 모델이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고요. 듀얼 라이센싱 모델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서로 다른 조건 하에서 배포하는 이런 모델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MySQL 같은 경우도 보면 교육용 버전이냐 아니면 상용 소프트웨어 버전이냐라고 해서 이렇게 구분시켜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학교에서 MySQL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한다라 그러면 교육용 버전을 해서 무료 버전으로 좀 쓰고 있는 거겠죠. 근데 이것이 만약에 상업화가 됐다라고 한다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업용 MySQL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업용 유료 사용료를 좀 내셔야지만 돼요. 그래서 이게 무료냐 유료냐에 따라서 이런 듀얼 라이센싱 모델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다른 조건에서 배포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제한이 있는 소프트웨어는 무료이고요. 제한이 없고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MySQL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 MySQL 커뮤니티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무료와 유료 버전으로 있고 여기 외에 또 Qt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학습용으로도 사용하는 게 있고 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라이센스가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렇게 듀얼 라이센스 모델 같은 경우도 우리는 좀 참고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바 JDK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바를 가지고 많이 개발을 하고 계시는데 이 자바 버전에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료로 사용하는 게 있고요.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용료 쪽으로 개발을 할 때 내가 JDK 버전을 몇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들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주의해서 사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요. 응용 프로그램은 오픈 소스로 제공되지만 특정한 기능이나 혹은 업그레이드, 플러그인 등의 추가 소프트웨어나 컨텐츠 같은 경우는요. 돈을 받고 판매하는 이런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처음에는 대부분 다 이제 무료입니다.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세요 라고는 해놓고는 나중에 알고 보면 특정한 플러그인이나 업그레이드 시킬 때마다 돈을 요구하는 경우 종종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용하고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모델 자체가 하이브리드 모델인지는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뭔가 이 기능이 지금 추가가 제대로 안 되어 있거나 버그가 발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버그를 좀 보완을 받고 싶다라는 거죠. 자, 이럴 때 지원을 좀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지불해야지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있거든요. 아, 그런 모델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으셔야지만 되겠다라고 하는 것. 이런 모델을 우리가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오픈소스 웹 응용 프로그램인 슈가 CRM이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오픈소스 자바에 관련되어 있는 툴로 우리가 제스퍼 소프트라고 하는 이러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모델 중에 전형적인 예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주의해서 사용해 보셔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더불어 로스 리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 일종의 미끼 상품이에요. 미끼 상품. 그래서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고객을 끌여 다른 제품의 판매율을 높이려는 아주 전략적인 비즈니스인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옷을 하나 샀는데 그 옷을 입었는데 그 옷에 맞는 목걸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옷에 맞는 신발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식의 모델로 구성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미끼 상품이에요. 그래서 내가 소프트웨어 하나 딱 설치를 했는데 이 소프트웨어 하나 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 소프트웨어를 좀 더 유지하거나 이 소프트웨어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사용을 해야지만 되는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로스 리드 모델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요. 오픈소스로 인터넷 전자메일의 표준 규약인 SMTP 프로토콜을 통해서 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샌드메일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로스 리드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사용할 수 있겠는데 그 기본적인 기능 외에 제가 이 제품을 조금 더 많이 활성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 이러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오픈소스 전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기존에 독점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던 경험이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제품으로 전환이 되면서 기존의 독점 소프트웨어에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를 함께 넣어서 판매하는 이러한 모델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우리 그누 프로젝트의 OS 같은 거, 아파치 웹서버 같은 거, MySQL과 같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같은 거, 파이어폭스라든가 그 다음에 오픈 오피스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가 소프트웨어를 세트로 탑재해서 판매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스위칭 모델이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모델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모델 중에 한 종류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액세서라이징 모델 같은 것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되어 있는 책이라든가 컵과 같은 부속 아이템들, 뭐 캐릭터 상품 같은 거, 개인 소프트웨어 제작을 위한 글꼴이라든가 음악 같은 부가 서비스 등을 같이 판매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액세서라이징 모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오라일리에서 만들어내는 출판 사업 같은 경우서 출판 이런 내용들. 그래서 우리 뭐 컵과 연관시켜서 뭐 책도 같이 팔고 하는 뭐 캐릭터까지 같이 판매하는 이런 모델들 가끔씩 많이 보시죠.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액세서라이징 모델이 되겠습니다. 광고 모델. 이제 포털 사이트들이 도대체 수입을 어디서 창출할까 많이들 의문을 해요. 의문점을 가져요. 근데 얘네들이 대부분 다 어디에서 수입을 얻냐면 광고 모델에서 보통 대부분 많이 수입을 얻습니다. 그래서 많은 방문자 수를 가진 기업의 경우에 소프트웨어는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웹사이트 자체나 소프트웨어 실행창에 광고비나 광고 문구를 추가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광고나 광고 문구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수익을 받는 이런 모델이 되는 거겠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이 구글, 뭐 NHN 경우도 마찬가지 광고 모델 중에 한 종류가 되는 거죠. 얘네들이 가장 대표적인 광고 모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젯 프로스팅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 하드웨어 제품을 샀어요. 근데 그 하드웨어 제품에 실린 프로그램들 있죠. 그런 소프트웨어는 무료인 거. 이런 걸 우리가 위젯 프로스팅 모델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무료인데 하드웨어는 유료인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게임 쪽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제품들이 많죠. 그래서 하드웨어 제품의 커널, 프린트 드라이버,
컴파일러, 운영체제 또는 응용 프로그램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결합해서 판매하는 이러한 제품들 많이 있죠. 여러분 중에서 가장 크게 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프린터기 같은 거. 여러분 프린터기 사잖아요. 근데 살 때 소프트웨어들이 어때요?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위젯 프로스팅 모델이다.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하드웨어 제품 중에 프로그램이 실려져 있는 제품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이 대부분 다 위젯 프로스팅 모델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에 많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리눅스를 탑재한 TV 셋톱박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애플 컴퓨터의 맥 OS X 서버 운영체제 같은 경우, 이러한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위젯 프로스팅 모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펀딩 및 후원 모델 같은 게 있어요. IBM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인데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펀딩이나 혹은 후원을 통해서 투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소프트웨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브랜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그런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전략 강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오픈소스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IBM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후원 및 펀딩 후원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장 대표적인 몇 개의 회사들을 좀 알아두면 이런 회사들은 이러한 모델을 통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브랜드 라이선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자세에 있는 이름 있죠. 브랜드 이름 혹은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타 기업에게 부여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이러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이트들 들어가서 보면은 그 사이트 때마다 이렇게 뭐 오라클 다른 회사의 업체에 이렇게 로고들 많이 들어가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업체랑 같이 협업해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말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브랜드 라이센스 모델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로고 하나만 잘 만들어도 그 로고 자체로서 이렇게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체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브랜드 라이센스 모델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오라클 같은 경우 이 디자인 참 이쁘죠. 간단하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델처럼 우리 뭐 LG 모델, LG에 대한 로고라든가 삼성에 관련된 로고 같은 경우 어때요?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모델이죠. 이런 로고가 들어가져 있는 다양한 제품들, 이런 것들이 바로 브랜드 라이센스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온라인 서비스 모델 같은 경우도 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온라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육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교육을 제공하거나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소프트웨어 제품에서 수익을 내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부가 상출을 하는 이런 모델들이 대부분 다 우리가 온라인 서비스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블랙덕의 온라인 교육이나 자격증 서비스 같은 거, MySQL에 우리 원격 모니터링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온라인 서비스 모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 주위에서 접할 수 있는 모델들을 따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주위에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볼 수 있었어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가 그 경제학 쪽 파트 부분에서 어떻게 이런 그 비즈니스 모델을 구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이러한 분류 체계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개발 모델이냐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냐, 개발과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모델이냐 라고 구분해 볼 수가 있고요. 하드웨어 제품이 있어요. 하드웨어는 사실은 무료는 아니에요. 하드웨어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90% 이상이 대부분 다 상용이에요. 다 돈 주고 사야지만 되는 거겠죠. 그때 그 하드웨어 제품을 구입을 하면 그 하드웨어 제품에 무료로 보조로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느냐, 이렇게 따져봤을 때 하드웨어 보조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외에 기타 보조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모델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모델 구조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픈소스 비즈니스 모델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크게 5가지로 구분해서 그 5가지 구분되어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내가 어떠한 내용으로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따져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그 분류 항목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어디 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 얘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따져봤을 때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중에 변동이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동이 가능한 거니까 변동되지 않는 어떤 비즈니스 측면에서 봤을 때 얘네들을 어떻게 구분해 내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요 비즈니스 이 분류 체계, 이 분류 체계가 참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제가 뭐 이쪽 쪽으로 전문적으로 전공한 사람은 아니니까 우리가 이 IT 쪽이나 소프트웨어를 전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구분해 내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따져보면은 이 구분이 저는 가장 좋다라고 보겠어요. 개발 보어닝 결과물은 2023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과제번호 2018-000-2160-30-2001 본 결과물의 내용을 전제할 수 없으며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의 결과물이라는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